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우리 어떻게 됐었죠?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이 포함이 됐었고, 무한 등비 수열이었고요.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여기서 1이 빠지게 되죠. 그 이유가 급수는 다 더하니까 공비가 1이어서 3, 3, 3, 3, 3, 3, 3, 3 이렇게 반복되는 거면 수열에서는 수렴이 맞는데 급수에서는 3을 계속 더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이죠. 자, 무한 등비 급수 계산을 해볼게요. 자, 시그마는 가산성이 성립이 되니까 가산성 배수성이 성립이 되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승분의 3 더하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의 n승분의 2로 쪼갤 수가 있죠. 자, 이거 그 공비가 몇이야? 5분의 3이죠. 아닙니다. 그쵸? 네. 자, 밑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5분의 1의 n승이기 때문에 5분의 1이 공비입니다. 공비는 밑을 보시면 돼요. 찐밑. 찐밑이란 n의 개수가 1일 때의 밑. 1-5분의 1분의 초항은 몇이에요? 예, 그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5분의 4니까 이거 4분의 3 되고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이거는 그냥 오른쪽 거 하나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발전 문제만 좀 봐볼게요. 이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확인 유제 저기 3번처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 좀 해볼게. 확인 유제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코사인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나열을 해보시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목요일부터 아침에 아니 저희 점심에 수업 가능한 거죠. 그 시간표 확인해 보시고 목요일부터 적용입니다. 네. 됐죠? 네. 1부터 대입해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코사인 파이가 되죠. 코사인 파이가 얼마지? 그래프 그려보면은 기억이 안 나나?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 2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2파이는 0이랑 똑같죠? 얼마예요? 이때가 1이죠. 코사인 3파이는요? 3파이는 2파이를 빼면 파이랑 똑같죠? 파이가 얼마였어요? 코사인 파이가? 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2를 대입하면은 1이어서 그냥 제곱이고요. 3을 대입하면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케이스긴 한데 이게 만약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 4분의 n 이런 짓거리 해버리면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니?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열해서. 자, 127번에 가볼게요. 자, 이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어요.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X축은 어떤 애들이야? Y값이 얼마야? 다? 0이죠. 자, Y는 0. 요 식이 바로 X축이라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가 0일 때 그 식은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퀄 0.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바로 그 X 좌표인데요. 이 녀석의 두 근은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저 식은 뭔가요? 일단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은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설명 모르시나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왜 되게 어려운 심오한 내용을 공감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두 근의 곱은 몇이에요? 명예회복. 틀렸어요. A분의 C죠. 뭐예요? 네. 오늘 기분 안 좋아요? 마이너스 1. 물론 날씨가 좀 구리긴 한데. 제가 그럼 기분 좋아지겠다. 완전 꿀잼, 뭐 이렇게 꿀잼 콘텐츠 가져왔어요. 네.
내가 오늘 점심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거든. 홍지호 씨인가요? 예, 여기 그 강남 수사경찰 저기 수사경찰서 수사관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잠깐 뭐 그 금융사기 때문에 그런데 좀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 뭐 이렇게 해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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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홍지호 씨 그 명의 계좌가 나와서 저희 연락을 드렸는데요. 제가요? 형사님 전 잘못 없어요. 막 이렇게 하진 않았고 정말 아니지 개꿀잼인데 왜 끊어? 얘는 그 뭐 진심이야 막 내 속에서 막 내 명의의 신상 정보를 캐내갖고 막 통장 만들려고 하려고 그 진심인 사람이 제일 좋은 장난감인 거 아세요? 이게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사람이 제일 재밌어요. 엄밀히 따져서 변수가 많잖아요. 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고 요거 2고 3분의 1이니까 번분수 어떻게 돼요? 6분의 1인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시그마 6분의 1의 n승이니까 이거 등비급수씩 세워보세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도 6분의 1이죠? 이거 6분의 5죠?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번 서류한 주식은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할 때 역시 두분의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 이제 불러보세요. 이거 이제 틀리면은 머리가 아픈 사람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오 그렇죠. 상당히 그렇게 평가받기 싫으셔서 노력을 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네 마이너스 4n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분하시면은 2n-3n 저거 진짜 중요한 거 할 건데 영속도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n으로 묶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까지 포함 안 됐어요. 마이너스 앞에 이렇게 부호가 있고 이렇게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죠. 4분의 3의 n승 이거 좀 더 보기 좋으니까 2분의 1의 n승 요거 됩니다. 1-r분의 a 하면은 여기 이게 따로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1-r분의 그러니까 4분의 1분의 4분의 3 하면은 3이겠고요. 1-2분의 1분의 2분의 1 하면은 1이겠죠? 답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잠깐 이제 극한의 저기 진입 판정을 위해서 하는 영속도라는 거를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속도. 심화 개념이고요. 영속도는 사실 반대는 알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는 속도. 우리 수열의 극한이니까 n제곱 플러스 3n n제곱 마이너스 7n 이렇게 있을 때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몇이죠? 여기다 3 이렇게 해볼게요. 극한값 몇인가요? 네, 지금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최고차항 계수 비교를 해서 1분의 3에서 계산을 하셨죠. 이런 계산을 왜 하시죠? 누구 마음대로? 자, 무한대 영역에서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n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이 여기 있을 때 무한대 영역에서는 얘는 이미 저기 10건을 벗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생각할 수 있는 뭐 근사화라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두 대상 간의 비교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내가 또 되게 바보같이 쉬운 여기서 이제 n이 뭐 자연수긴 한데 뭐 자연수인 거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랑 n 플러스 여기 5인데 리미트 n을 0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여기 n제곱 만들어주죠. 네. 이게 무한대였으면은 뭐 1일 텐데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보냅니다. 네, 다 지워지고 5분의 7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식이 되죠. 자, 그럼 자, 보시면은 얘는 무한대로 보낼 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두 대상의 개수비였어요. 이건 0으로 가죠. 그러면은 n제곱이 0으로 가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 n이 0으로 가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는데. 자, 영속도, 영속도. 이거,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본질적으로는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 내가 했던 적 있죠.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힘이잖아요. 얘가 0으로 가는 힘이잖아요. 얘가 0으로 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제 사실상 큰 구분을 해놓긴 하지만 변형시키면은 사실상 독인 객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눠 주시면 언제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눠 주시면은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자 그러면은 떤가요 n을 위아래 이제 n제곱 나눴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n을 이제 다시 0으로 바꿔볼게요. n을 0으로 바꾸면 그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죠. 얘가 무한대로 가죠.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우리 이거 결론이 이제 5분의 7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얘네 둘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일단 리미트 n을 0으로 보냅니다. 자, 이거의 답은 5분의 7인 게 바뀌지 않아요. 매한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 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하고 똑같이 5분의 7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이제 가장 빨랐다라는 건데요.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도 가장 빨랐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차수가 낮을수록 영속도가 빠른 겁니다. 영속도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수함수는 뭐 그 0으로 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차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n제곱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1차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n의 3승은 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뭔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수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차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 영속도가 무한대 속도로 가는 건 빠르지만 영속도는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0분의 0꼴에서는 영속도의 대장끼리 비교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대장끼리 비교하면 끝나는 거다가 이제 한 줄 요약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막 부딪히는 게 별로 없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등비급수, 등비수열을 하게 되니까 어떤 걸 만나게 되느냐? 막 5의 n승, 3의 n승 이런 걸 만나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거의 극한값은 몇이죠? 여기 플러스 1을 참고로 5로 뜯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 5분의 1이에요. 왜 이거 두 개만 보고 계산하셨죠?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쟤네가 빠르니까. 자, 이번에는 n을 이제 여기서 n을 0으로 보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수열하는 수렴하는 수열이니까요. 이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역수를 하셔야 이제 방금 말한 거에 좀 의미 있는 그게 나오게 됩니다. 역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역수를 취하게 되시면은 어떤가요? 그 얘하고 똑같은 식이 아닙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싹 다 0이 돼서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조사를 했었죠. 0분의 0꼴에서는 위아래 다 0으로 가니까 0속도가 가장 빠른 녀석을 조회하셔야 되는데 자 물어볼게요. 5분의 1의 n승이랑 3분의 1의 n승이랑 누가 더 0속도가 빠른지. 자, 키워드가 0속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0속도는 차수가 낮을수록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3분의 1의 n승이랑 5분의 1의 n승이 차수 이런 말이 조금 이제 어색한 게 있잖아. 자, 누가 더 0으로 가는 속도가 빠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밑이 크기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 3분의 1이 더 크긴 크죠? 5분의 1이 숫자의 대수로 더 작단 말이에요. 어, 밑이 크면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이제 밑이 크면 그 차수가 큰 거하고 좀 이렇게 같은 효용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밑이 크면 차수가 크다. 어. 그러니까 밑이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차수가 크죠? 차수가 작을수록 영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5분의 1, 3분의 1보다 작죠? 차수가 작죠? 차수가 큰 3분의 1은 이제 무한대로 둘 다 무한대로 가지는 않으니까, 저기 뭐야, 음극한에서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자, 5분의 1에, 지금 이게 수학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는 거랑 이렇게 지나는 게 있는데, 이거 1번하고 2번 중에서 5분의 1의 n승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죠? 그러니까 너의 재산이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걸 생각해봐. 그럼 이게 더 확실히 이해가 될걸? 마치 내 주식 계좌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뭐라 얘기하면 되냐? 뭐라 얘기하면 되죠? 그, 감소함수일 때는 얘가 작을수록 더 빠르게 감소하는 거예요.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겁니다. 확인이 되시죠? 5분의 1의 n승이. 그러니까 더 작을수록 빠른 겁니다. 영속도가. 그게 포인트예요. 어. 자, 그러면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0분의 0꼴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 극한의 답은 몇일까요? 3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크죠? 2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큽니다. 숫자가 크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근데 무한대에서도 그 해당 사항 내용이 없군요. 예, 그럼 정정합니다. 심지어 얘는 음의 무한대 갈 때도 얘가 더 속도가 빠르죠? 네. 그러니까 0으로 갈 때도 속도가 빠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속도가 빠르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변해 보시죠. 자, 다 0000 가시는 건 아시겠나요? 근데 5분의 1의 n승이 0속도로 가는 게 훨씬 빠르죠? 얘네끼리 개수 비교하시면 된다고. 이거 5의 1승을 뜯어서 앞으로 빼면 5분의 1이죠? 위아래다가 5로 곱하면 이렇게 5를 여기다 붙일 수가 있죠? 답이 5가 되는 거예요. 0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거 다 해봤나? 이거 답 내봤으니까. 자, 이 페이지 한번 풀어보시죠. 자, 126번을 같이 해볼 텐데요. 1번을 먼저 보죠. 뭐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의 뭐 거듭제곱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공비가 뭐 뭔지 잘 이제 모르시잖아요.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n에다가 홀수를 대입하면 여기가 다 지워져서 항상 0이겠죠. 나열을 해보시면 홀수 번째는 지워지고, 그래서 2, 4, 6, 8 이게 짝수만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시면은 3분의 2의 2승, 4를 대입해도 일단 3분의 2가 나오겠죠? 4승. 어떤가요? 공비가 9분의 4를 공비로 하고 초항이 9분의 4인 네, 그런 네, 답이 5분의 4입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보죠. 자, 2번도 뭐야? 그 저기 뭐야? 등비 급수라며 할 수 있는데 이 공비가 뭐야? 이렇게 너무 요 모양새 갖춰갖고 생각하시는데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하시고 나면 그리고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4의 제곱분의 1의 제곱 묶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4분의 1에 대한 급수고 이것도 묶어보시면은 4의 마이너스 3,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뭐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잖아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하면은 4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겠고요. 얘는 1 마이너스 r 하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 조심해 주시고 초항이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21분의 7에서 21분의 이제 그 9를 빼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21분의 2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클리닉을 집에 가서 하신 다음에 집에서 제출을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나는 3번 보시죠. 등비 수열인데요. 그냥 무한급수가 아니라 이제 등비급수겠죠. AN일 때. 자, AN이 AN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요소가 초항하고 공비 이렇게 두 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 AN이 초항의 R의 n-1승이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제 A 제곱에 R의 2의 n승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제 초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볼게요. 초항이. 자, 예를 들어 일단 초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니까 1을 대입하면은 이제 A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나열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어떤 등비수열이 이제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각 항을 제곱을 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좀 더 편했겠네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초항은 어떻게 됐죠? A의 제곱이 됐어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공비가 R이었죠. 공비가 뭘로 바뀌었죠? R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처럼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초항도 공비도 그 거듭 제곱만큼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R분의 A가 2다. 그 다음에 AN의 제곱은 공비가 R 제곱이니까 1-R의 제곱에 A 제곱이 12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문자의 개수도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얘는 잘 정리해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이거를 막 해갖고 막 대입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1-R분의 A에다가 여기 1 플러스 R분의 A 이렇게 찔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왜 이렇게 찢었을까요? 얘가 2니까 얘는 6일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A는 2 곱하기 1-R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A는 6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R이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A까지 나오겠죠? 자, 요거 이렇게 3이고 3R이고 넘겨주면 여기 4R이죠? 여기 3 넘겨주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2죠.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수렴 범위 안에서 나왔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이거 플러스 2분의 3이고 대입해 주시면 A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문제가 뭐야? AN의 3승이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A가 3이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구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항을 3승을 하게 되면 초항하고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초항은 몇이 되나요? AN의 3승의 초항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몇인데요? 네, 27. 그 다음에 공비는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8분의 1로 바뀌죠? 자, 얘를 갖고 급수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요. 자, 1-R분의, 그러니까 1 플러스 8분의 1이 되죠? 자, 초항 27. 자, 위에다가 8을 곱하시면은 8 곱하기 27, 여기는 8 더하기 1이니까 9. 3 약분되고 답이 24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등비급수가 저걸 성립한대요. A1 더하기 B1이 저거고. 공비가 같으니 포인트죠. 그러면 1-R분의 A1이 5라는 거고요. 1-R분의 공비가 똑같으니까 B1이 4라는 거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걸 변변히 뭐해? 더해. 왜 더해? 더한 걸 줬으니까. 변변히 더하시면은 1-R분의 A1 더하기 B1인데 걔가 9라는 얘기죠. 얘가 6이죠. 얘가 9분의 6이니까 3분의 2죠. 1-R이 3분의 2니까 따라서 R은 몇이야?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좋아요. 자, 저희 자, 저 급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시그마 n의 제곱, 2an의 제곱, bn의 제곱 구하셔야 되는데, 얘가 여전히 또 이제 등비 급수죠? 이거의 초항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공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이 3분의 1이니까, 저기, A1은 몇이죠? 이거 3분의 2가 되고, 곱하시면은 3분의 10이 됩니다. 자, B1은 어떻게 되죠? 여기 3분의 2니까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둘이 더하면 그래서 이제 6이 나왔던 거야. 됐니? 여기까지? 어. 자, 그러면은 이 식을 풀어주시면은 자, 요거 2 곱하기 자, 초항 어떻게 되나요? A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00이에요. 자, 공비 어떻게 되나요? 9분의 1이죠. 그래서 1-R은 9분의 8입니다. 자, 그럼 이거 9 번분수 약분되고 4 돼서 요거 25 나오게 됩니다. 앞에 항. 이해되셨을까요? 자, 뒤에 거 한번 똑같은 거니까 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뒤에 거 이해 안 되시면 진짜 이해 안 되시는 거야. 자, 뒤에 거도 이제 bn의 제곱이니까 1-r분의 초항이 몇이에요? 요거 제곱이니까 9분의 64죠. 그래서 위아래 9 곱해주시면은 요거 8이 되고 8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은 저기 뭐야 3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초항과 공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해볼게요. 역시 또 공비가 같은 두 수열에서 이번엔 뺐대요. 자, 1-r분의 초항이 8이고 1-r분의 초항이 이제 6이에요. 그럼 A1 빼기 B1의 모양을 만들어 줄래? 왜? 조건을 줬으니까 써먹으려고. 변변히 빼주시면은 1-r분의 A1 빼기 B1이 2가 나오게 되죠. 근데 얘가 1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1-r이 2분의 1이고 그러면 r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되셨나요? 네. 자, r이 2분의 1이야. 대입하면 이거 2분의 1이죠? 대입하면 4죠. 자, r은 2분의 1이고 a1은 4고 자, 이거 2분의 1이야. 대입하면 3이죠? b1은 3이에요. 자, 이렇게 기초 정보가 나왔죠? 그래서 an 곱하기 bn 이번에는 거듭 제곱이 아니라 쟤네 둘이 이제 붙어 먹는 거 곱하는 거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저거는 an, bn 곱해서 저거 해도 되는데 자, 좀 저거의 초항이 뭘까요? 초항이 A1, B1이겠죠. 그러니까 저 AN 곱하기 BN을 내가 이제 CN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초항은 A1 곱하기 B1이니까 12인 거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공비는 어떻게 될까요? 공비는. 자, 초항만 다를 뿐 공비는 이제 제곱의 효과를 가지니까 4분의 1의 n승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또 막연하지 않게 4의 2분의 1의 n-1승 3의 2분의 1의 n-1승이잖아요. 둘이 곱하면 이거 12의 4분의 1의 이제 n-1승 이렇게 되는 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몇 개 나열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1-r분의 포항 해주신 다음에 위아래 4를 곱하시면 여기 3이죠? 그러면 4 곱하기 약분돼서 3이니까 답이 12가 나온 점에 4 그러면 요거 3 여기 3이 나오니까 3, 4, 12 4, 4, 16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뒤에 것까지 해보고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거듭 제곱과 무한 등비급수였고요. 방금 한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했더니 어떤 이제 지수 형태의 표현이 나온 거를 활용해 보는 방식이에요. 자, 방식. 저거는 이제 그건데요. n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요거 이제 fn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 수열 배울 때 했던 겁니다. 자, 요것과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요건데요. 요거를 보시면 힌트가 되실 겁니다. 자, an하고 an 플러스 1이 더해갖고 어떤 n으로 이루어진 식인 뭐 n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때 이제 an을 찾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썼냐면 1씩 대입해서 이제 나열을 합니다.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여야 했을 거야.
자, 1을 대입해 주시면은 A1 빼기 A2가 3이고요. 2를 대입해 주시면은 A2 빼기 A3가 4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n-1을 대입해 주시면 an-1 빼기 an이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자, 이런 식이랑 이런 초항을 같이 알려줍니다. 초항이랑 다음항 간의 관계식을 알려주는 방식의 수열의 정의를 수열의 땡땡땡 정의라고 하죠. 그 세 글자가 뭐였을까요? 자, 수열의 땡땡땡땡땡 정의.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저기 뭐야. 이렇게 수열을 한 줄처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 중에 이렇게 초항과 그 초항이 다음 항을 만들고 그 다음 항이 다음 항을 만들고 다음 항이 다음 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식을 띡 주는 게 아니라. 수열의 귀납 특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귀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맞는 말이 연역법이죠. 이게 이제 그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어, 하나씩인데, 자,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귀납법은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거예요. 얘는 일반적 사실로 이제 가정을 해서 구체적 사실을 통해서 그게 참임을 밝힘으로써 네, 보이는 방식이고요. 어, 이러니까 또 말이 어렵죠. 일반적 사실이 뭔지.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말은 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싫어할까? 막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이라는 건 좀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구체적인 거라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 숲이 있으면 이제 나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걸로 일반적으로 끌어내는 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내가 초항을 알고 그 다음항을 알고 다음항을 알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 수 전체가 이러한 규칙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 수열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연역적이라는 거는 왠지 모든 인간들은 다 눈앞의 욕심에 너무 나약해지는 인간들일 것 같아. 라고 약간 좀 감수성 터지게 어떤 사실에 대한 의심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요.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요플레 뚜껑을 핥아 먹는다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가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 어떤 대상은 이제 뭐 돈이 많은 대상, 돈이 없는 대상한테 똑같이 뚜껑에 이제 요플레 그 잔여물이 붙는 걸 줍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몇 퍼센트가 요플레 뚜껑을 핥았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요플레 뚜껑을 핥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가설을 깰 만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가설을 세우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서 그걸 규명하는 방식이에요. 연합법.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귀납법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걸 도출하는 거니까 초항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어떤 n번째 항과 그 n 플러스 1번째 항의 그 규칙을 알려줌으로써 A1을 아니까 이 규칙을 이용해서 A2를 만들 수 있잖아요. A2를 또 아니까 이 규칙을 이용해서 A3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누적이 돼서 전체적인 수의 그거를 구성하니까 이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 나왔던 내용으로 이걸 변변히 싹 다 더하면은 A1하고 AM만 남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일반항으로 n이라는 일반항으로 어떻게 그 3부터 4까지 n 플러스 1까지 다 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시그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거 싹 다 더하시면은 n 플러스 4가 몇 쌍인 3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정수가 맞춰보세요. 바로 딱 나와야 돼요. 몇 개예요? 3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1씩 증가하는데 몇 개예요? 자, 몇 개예요?
거의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답변을 받는 수준. 제발! 제발 답변을 해. 어. 어. 몇 개죠? 정수기 수? 빼! 네, 엠마이 쓰겠죠. 자, 아주. 자, 여기 n-1 나누기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an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곱하기인데요. 반변이 곱하면 되는 거예요. 서론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럼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A1, A2, 5분의 1의 n승이다. 1승이다. A2, A3. 아, 이건 다 연쇄적으로 곱해져 있구나. 변면이 안 나눠지겠네. 음. 자, 이거는 이제 변변이 곱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되죠. 네, 잠깐 모양을 좀 착각했네요. 네.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 n 플러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n 플러스 1이고 여기 n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거 약분되고 an분의 an 플러스 2가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보이셨나요? 네. 그러니까 n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 건너서 5분의 1이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저 수열 한번 봐보실까요? 급수를 한번 봐보실까요? n을 1부터 계속 대입해 주시면 A2, A4, A6 이렇게 두 다리씩 건너고 있습니다. 그 공비가 몇이죠? 네, 5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갖고 있고 A2는 얼마죠?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죠. n을 1일 때 A1 곱하기 A2가 5분의 1이죠. 근데 A1이 1이기 때문에 A2는 5분의 1이죠. 그래서 초항은 5분의 1이고 공비도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나누기였다면 변변이 대입해 갖고 곱하는 게 맞았는데 자, 여기서는 원시인처럼 다 대입해 갖고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요. n하고 n 플러스 1 대입해서 두 칸 건너서 저렇게 수여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 드냐면 선생님 두 칸 건너서 5분의 1이라는 공비 갖는 거 알겠습니다. 그 사이사이는 어떻게 되나요? 짝수 번째끼리 5분의 1 공비 수열 지들끼리 이루는 거 알겠어요. 홀수 번째는요?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대로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해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분자에 이제 홀수 번째만 다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시도 얘들 an의 an-1이 3의 n승인데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an이 약분이 되고 an-1이 요게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다리 건너서 3씩 곱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저기서 분자가 그러고 있죠. 자, 초항이 몇인가요? 8입니다. 공비가 이제 3씩 뭐야? 잠시만요. n 플러스 1을 대입했어. 윗식을 아래식으로. 자,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어, 이게 분명히 이전 항이죠.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1보다 큰 숫자가 나오니까 그 수렴하는 급수가 아닙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초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EM-1에 자, 초항이 지금 1을 대입하면 1이니까 8이죠? 8에 3에 n-1승입니다. 그럼 A2 안에 일반항을 좀 구해볼까요? 얘는 이제 A2, A4, A6 그렇게 가는 거.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A1, 아니 2를 대입하시면 A2, A1, 그게 9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A1이 8이죠. A2는 몇인가요? 8분의 9입니다. 자, 그러면은 A2n승 써볼게요.
그럼 초항에 R에 n-s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얘가 이제 분모고 분자는 이제 덧셈인데 그 저 분자 항이 몇 개인가요? 1부터 2n-1까지. 자, 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 3, 5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n-1이 일반항인데 자, 이거는 1을 대입했을 때죠. 2를 대입했을 때죠. 3을 대입했을 때죠. 얘는 a 대입했을 때죠. 1부터 n까지 몇 개예요? 이거 바로 나와야지. 네, n개요. 네. 그, 자, 그래서 자, 저녁에 n항까지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공비가 3이니까 3-1 2분의 저걸 그냥 편의상 S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초항은 8이었죠? 초항에 그 2에 A가 아니라 3에 N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등비술 합공식을 쓰면요. 됐죠? 그리고 나누시면은 이게 4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잖아요. 어, 자, 그럼 정리해보죠. 자, 분모는 8분의 9에 3의 N승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4 곱하기 3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분모도 분자도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속도를 비교하는 거는 얘네들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뜯어서 3분의 1로 내리면 요거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숫자 딴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도 되죠. 8분의 3분의 4니까 위아래 8 곱하시면은 3분의 12, 32 나오게 되죠. 어. 자, 그러면은 3분의 32? 3이 어떻게 사라지죠? 다시. 초항이 8분의 9가 맞나? 이번 A2가 9, 8분의 9. 그러면은 초항에 아래 n-1 맞고 다음에 저 n항까지 합이니까 n-1분의 초항이 8. 다 맞는데 요거 4. 아, 여기 n-1승이죠? 3이랑 만나서 n승이 되죠? 답이 32입니다. 네, 풀어보시죠. 볼게요. 자, 급수의 참거짓을 가리는 그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이거 비슷한 게 무한등비 수열에서도 참거짓을 가리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 차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명제입니다. 참인 것들을 일단 쭉 봐볼 거고요. 근데 이게 참이라고 싶은 거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또 거짓인 것들을 쭉 볼 건데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게요. 참고로 거짓인 게 분명함을 나타내는 단서로 뭐가 있다고 했었죠? 발레. 어. 내가 수학 가르치는 애들이 있는데 수학 점 다 100점이다 라는 내가 말을 했는데 거짓임이 밝혀졌죠. 거짓임을 입증하는 뭐 발레로 내가 가르치는 길동이는 100점을 맞지 못했어. 95점을 맞았어. 이런 식으로 거짓을 입증하는 예시를 찾으면 되게 명확하게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데 요거의 한계는 참을 보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번 보시죠. 어떤 AN이 수렴하면 AN분의 1은 발산한다. 요 판단. 음, 참이래요.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게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몇이다? 에?
이것도 어가 나오면 안 돼, 이거. 네, 0, 0. 이제 이게 어가 나오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 자, 박무야, 3 곱하기 6은, 18.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안 된다고요. 요거는 그런 급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수렴하면 AN이 0이죠. AN이 0으로 가면은, 자, 그럼 이거의 대우 뭐였어요? 그래서 AN이 만약에 그 극한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닥치고 발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저게 수렴하면은 AN이 극한이 0이죠. AN이 극한이 0이면 AN분의 1은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보면은 저 녀석은 믿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발산한다고요. 참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쉽습니다. 2번 봐볼게요. 똑같은 이유예요. 제가 수렴하면 AN분의 1이 0으로 가는 건데 AN분이 0으로 간다는 건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산이에요. 닥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은 지금 여기 강조했던 얘기죠. 이거 왜 그랬어요? 이거 아래 잘 읽어보세요. SM 빼기 SM-1. 자, 이건 한두 번째 차이니까 얘도 거기 수렴하면 S로 가고 얘도 S로 가니까 이제 0으로 가고 그래서 AN의 극한이 0으로 간다 그런 거였는데 역은 다 성립이 안 되고요. 급수가 수렴해야 AN도 0입니다. 저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은 별표 하나만 박아주세요. 4번. 자, AN이 BN보다 커요. 우리 일반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게 성립이 되면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가 성립이 됐었죠. 같아질 수가 있었잖아. 여전히 계속 클 수도 있었지만 어,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서는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알파가 베타보다 그냥 크기만 해. 걔를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쓰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답을 더 넓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병문안 너 어디 있어?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냐면 나는 이제 너가 대충 어디쯤 왔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병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지구에 있어요.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선생님 저 은하계 안에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약간 화가 나긴 하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파가 베타보다 이제 크더라도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좁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병무가 지금 학원 안에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6강의실이라고 한다면은 3강의실에 있어요. 1강의실부터 3강의실에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제끼면 안 된다고요. 답인거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더 넓게 묶는 건 괜찮은데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좁게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알파, 베타가 각각 AN하고 BN이 크면은 절대로 이제 수렴할 수는 없다. 아니, 저 뭐야. 저기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볼게. AN 빼기 BN이 이제 0보다 크죠? 그쵸?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예, 예, 예. 뭐 자꾸 귀찮게 대답을 요구해. 뭐 그런가요? 자, 요거 A1 빼기 BN, B1 0보다 크겠죠? A2 빼기 B1도, B2도 계속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러면 이게 n번째로 갔을 때도 얘가 확실히 0보다 크겠죠? 자, 수열의 일반항이 0이어야만 그거를 다 더한 급수가 그래도 발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리미트 AN이 0이어도 여전히 발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면은 AN이 무조건 0인데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인 그 사실은 이렇게 필요 조건이잖아요. 시그마 AN 그 1부터 무한대가 수렴이거나 그러니까 수렴하면 무조건 AN이 0인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AN이 0이면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근데 심지어 얘는 그 0이 아니네? 그러니까 무조건 발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잠깐만요. 결과가 알파 빼기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발산이니까 이제 0보다 큰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기 그 등호가 나오려면 알파 빼기 베타가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야 등호가 생기잖아. 알파 빼기 베타가 0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음. 잠깐만 이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말이 조금 어눌한 것 같아서. AN 빼기 BN이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급수의 결과고요. 수렴값이고 AN, BN은 이제 그 급수를 구사하는 일반항인데 알파 빼기 베타가 이제 0이 나온 걸 위해서 급수간에 이제 변변히 빼본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어, 다시 한번 말하자. 알파 빼기 베타는 이 급수의 결과입니다. 이 급수의 결과가 알파 빼기 베타예요. 자, 얘가 0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등호가 있는 건.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급수가 0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그 일반항이 0이어도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심지어 얘가 0이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내 말이 내가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잠깐만. n번째 항에서는 0이 아닐 수 있죠. 이제 그 극한에서 어, an이 0으로 가는.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할게요. 4번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무한수열과 구분이 되니까 저건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수렴하면 저거다. 맞아. 이 앞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0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저게 수렴하니까 AN도 극한이 0이고 BN도 극한이 0이잖아요. 그래서 0 빼기 0이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말이 잘못했어요. 근데 앞부분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A1 빼기 B1은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극한이 아닐 때. 근데 얘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얘네들 때문에. 저거를 구성하는 무한 수열은 0이 될 수가 있어도.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등비급수 AN이 수열하면 자, 아까 우리 요건 이제 2n이네. 제곱이 아니라 얘네들 2n. 등비급수가 AN이었는데 그 일반항이 2n으로 바뀌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AN이 예를 들어서 초항의 아래 n-1승이었습니다. n 대신에 2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뀌죠? 2n-1이죠. 자, 이거 공비 몇입니까? 초항은 몇입니까? 1을 대입하면은 R이 초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승을 여기 아래로 내려주면 R 제곱이 공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공비를 보는 방법은 밑을 보면 되는데요. n의 개수를 반드시 1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 제곱이 공비이기 때문에 자, 수렴한다는 건 R이 0하고 1 사이라는 거고 혹은 초항이 0이라는 거고 자, 요거를 보시면은 R 제곱은 그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라는 R 제곱은 이제 0하고 1 사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R을 봤을 때 수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초항이 여기 수렴하면 잠깐만. 그래서 초항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참이죠. 만약에 A가 0이라면 그 A에는 00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공비하고 상관없이 초항이 0이면 그 수렴 조건 중에 초항 케이스도 생각을 해줘야 되죠. 짝수 번째만 건너뛰어도 싹 다 0이잖아요. 네, 그래서 EN도 수렴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그렇게 다 살펴야 돼요.
어떤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초항이 0인 케이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동영상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 자, 근데 AN이 발산하면 그 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저 AN이 발산해. 그러면 AN의 극한은 리미트. 자, 이건 0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틀렸어요. 낚였어요.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발산하면. 그러니까 저게 말이 이제 헷갈린다고. 급수가 수렴하면 AN이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급수가 수렴할 때 AN이 0이다.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N이 발산해요. 그러면 저기 뭐야, 시그마 AN이 발산해요. 그럼 리미트 AN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0이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0인데도 발산하는 경우 내가 했었잖아.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거 또 시켜봐야 돼? 해봤죠? 그래서 저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AN이 발산하면 A2N이 발산한다. 등비급수기 때문에 발산한다는 것은 아래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이거 뭐야? 수렴하는 게 요거니까 그 반대의 경우 적은 거잖아. 됐어요? 네. 발산하면은 이제 R이 저거니까 네,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발산하겠죠. 어. A2N의 공비는 어떻게 달라졌었죠? R 제곱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냥 R 절대값 R이 저거일 때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니까 역시 또 발산한다고 볼 수가 있다. R값 보고서. 이게 이제 참으로 볼 수 있는 6가지였고요. 거짓인 거는 몇 개만 보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봐볼게요. 1번 그럴듯해요. 뭔가 참인 것 같은데 거짓인 느낌. 그게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보세요. 그 급수의 AN, BN이 수렴하면 AN이 0 또는 BN이 0이다. 저 1번만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볼게. 자, 급수가 수렴하면 저거의 일반항인 AN 곱하기 BN이 얼마다? 네, 얼마예요? 0이다. 자, 이거 근데 우리 급수에서 봤던, 아니, 저기 뭐야, 무한승수열에서 봤던 거죠? 자, 요거 이제 발레 물어봐야지. 대답 못하면은 이제 진짜 나쁜 사람. 자, a 곱하기 bn이 곱한 게 0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 말이 그렇게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 명제는 1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0이면 리미트 an이 0이거나 또는 리미트 bn이 0이다.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봤던 명제에서 그대로 또 정확하게 나왔던 녀석인데 이게 틀려요. 왜 틀리죠? 틀린 정확한 발레가 있죠. 자, 무한수열에서 내가 저거 수열의 극한에서 할 때 발산과 수렴의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발산은 양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 수렴은 0으로 수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봤을 때 모두 참일 때만 참이라고 했죠. 네. 보세요. 요거 AMBN이 만약 수렴한다면 요것만큼 맞는 말도 없어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곱한 게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그 말이니까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표현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틀렸어요. 왜 틀렸죠? 많은 발레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01010101 10101010 자, 둘이 곱한 거는 0이죠. 근데 이 각각의 게 0인가요?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렇게 거짓입니다. 그다음 급수 AN이 수렴하면은 저 AN이 0이 자 이거는 이제 AN이 0이죠. AN이 0이면은 얘는 이제 0이 아니라 2분의 1인 게 자명하죠. 그래서 2분의 0이 아니니까 무조건 발산한다. 거짓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해볼 겁니다. 요거 아래 거는 1번이 특히 중요하고 3번도 틀리면 이제 바보죠. 4번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4번까지 좀 봐볼까? 5번은 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개를 하면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5번하고 6번.
6번 먼저 봐보시면 급수가 수렴을 해요. 근데 그 급수의 수렴값이 알파가 더 커요. 그러면 AN의 극한도 더 크다? 자,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 AN과 BN의 극한은 같아도 급수는 큰 놈이 크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왼쪽에서 봤던 그 1번이랑 이제 중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랑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AN, BN에서 BN이 더 큰 수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게 같은 게 괜찮아요. 근데 급수에서는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가 무조건 큰다. 이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이 진리표를.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수렴하고 여기서 뭐 등호 바뀌겠는데 뭐 베타가 더 크다. 그럼 그게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식으로 BN이 무조건 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똑같을 수 있어도 급수는 크던 놈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똑같은 수열이라도 수열에서는 극한에서 같아질 수 있어도 급수에서는 그 대도 차이를 못 적는다. 그래서 1번이랑 왼쪽에 있는 1번이랑 연계가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나열해 갖고 곱해 보시면은 진짜 안 된 거 5번 다음 시간에 해보고 AN이 수렴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AN이 0이죠. BN이 발산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BN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자, 뉘앙스로 끄덕이지 마세요. 네? 아니 내가 아니라 BN이 그 급수 BN이 발산해요. 그 급수 BN이 0이죠. 판단을 하셔야 돼. 자, 급수 BN이 발산해요. 그럼 급수 BN이 0이잖아.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0이 0인 케이스. 자, 이거 발산합니다. 그쵸? 0이 아닌 케이스. 급수 발산합니다. 그쵸? 자, AN이 0, AN이 0이 아니야. 둘 다 존재해요. 네. 근데 방금 내가 0이잖아 하니까 네. 네. 내 뉘앙스에 맞춰서 내 호흡을, 내 비위를 맞추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아닌데요? 아, 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 오케이? 이것만 확신할 수 있어요. 자, 발산하면 A 곱하기 BN이 발산한다. 자,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발레로서 이제 저걸 급수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급수 발레가 되게 좋은 게 먼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자, 수렴하는 경우에 이제 공비가 3분의 1이고 발산하는 경우에 2의 n승이라고 해볼게요. 둘이 곱하면 3분의 2의 n승이니까 수렴하죠? 또 이제 뭐 맞는 말 할 때도 막 의심해갖고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왜 자, 또 승질 난다고 그 말 그 비판적 사고를 안 하고 어쩌라는 거야 이씨. 네. 하여튼간 너무 좋은 발레가 예시로 나와 있고요. 그 발레 없이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인이 발산하는데 예를 들어 진동하는 케이스. 네, 급수잖아요, 급수. 급수가 수렴하는 케이스. 급수가 수렴하는데 AN이 0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그걸로는 판단을 못 합니다. 저 그 급수 AN이 0으로 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BN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죠. BN이 0이 아니어도 0이어도 얘는 곱한 게 0이죠. 얘는 급수인데 거기 일반항은 0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로는 판단을 못 합니다. 저 급수가 발산하는지는. 그래서 이거를 대우를 써보시면 발산하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얘가 수렴화면으로 바뀌죠. 그러면 AN, BN이 0이면이 되는 거죠, 리미트. 그러면은 이제
저게 뭘로 바뀌어요? 대우 한번 써봐. 저게 시그마 AN이 수렴에 발산하고 저게 하고였죠. 그게 또는으로 봤어요. 또는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거 BN이 수렴한다. 바뀌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거짓이라는 건데 어 그러니까 BN이 이걸로 판단이 될까요? BN이 0이라는 건데 그러면 AN이 0일 수도 있잖아.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판단이 일단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발산하면은 이제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곱한 게 0이면 0일 때 0이고 얘가 0이니까 0이다. 0이 아닐 때 0이 아닌 0이 아닐 때 그리고 곱한 거는 0이죠. 이건 오히려 이제 얘를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굳이 풀자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로 굳이 꾸역꾸역 풀자면은 그런 거겠는데 이렇게 돼야 참인 건데 얘가 또 이제 0일 0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게 더 큰 전제가 아니라서 거짓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묶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숙제로 저희 집에 가셔서